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 관세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맞대응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15만 명 정도가 추방 위기에 놓이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출생아 증가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정부와 기업의 혜택들도 새해부터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열렬히 좋아하는 116세의 브라질 수녀가 세계 최고령 노인이 됐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청나라 말에 태어난 중국 노인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최근 유행 중인 저속노화 열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에 본격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불과 열흘도 안 돼 13,000명 이상을 체포하거나 구금했다고요? 네, 자기는 그 선거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나왔던 불법 이민자들 추방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7일 한 10일 사이에 13,000명이나 지금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는 그런 효과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 대개들 이렇게 IC라는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는요. 네. 일하는 데나 나가고 이럽니다. 근데 요번에는 교회, 학교, 자선단체까지 완전히 뒤지는 그런 대대적인 지금 이 소탕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갖 곳을 다 뒤지는군요. 옛날엔 거기 절대로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13,000명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숫자가 엄청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금 효과를 내려고 하는지 이런 굉장히 이 촘촘하게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는 1,100만에서 1,400만 전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인들이 꽤 1.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된 이 이면에는 사실 이민자들 그다음에 특히 남미에서 온 사람들의 표가 효과적이었거든요. 이른바 라티노들이요? 그렇죠. 거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말했던 공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지금 촉발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이런 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두 문자가 ICE, ICE입니다. 이 점은 뒤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임을 자부하는 게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이민자 단속과 체포에 이렇게 열렬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반대 시위도 거셉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흔히 인종의 샐러드볼이라고 합니다. 샐러드볼이 뭐냐? 야채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야채들이 다 담겨 있는 거에 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인종이 다양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요. 설 연휴 기간에도 이게 계속됐는데 첫 한국계 체포자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불법 체류 한인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이라 하면 어떤 제목이었냐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이 제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과거이죠. 징역 5년에 보호감찰 20년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이 지금 잡혔고요. 지금 한인 사회에서 사실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옛날엔 경범죄도 봐줬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떠나서 그냥 불법 체류자면은
단속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네.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 루트를 보면요. 이게 국경을 뭐 마음대로 넘는 게 아니라 관광비자나 뭐 다른 걸로 가서 거기서 눌러 앉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눌러 앉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는 한 260만, 이건 비공식 추산인다만 한국계 사람들이 있는데 시민권은 한 200만 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60만 명 중에 이런 이 서류가 미비된 자들이 지금 뭐 추계로는 한 15만 된다 그러는데 좀 더 많은 한 60만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 한국의 불법이라고 딱 체류라고 규정질 수 있는 건 한 14만에서 15만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지금 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또 뭐 영주권을 가졌다가 시민권으로 옮겨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나는 화물은 범죄 자격이 없는데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등등의 굉장히 이민 사회가 조금 두려워하는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격정이 있겠죠. 문제는요. 실제로 진짜 불법 체류자는 한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호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입양아 중에도 있다고 하고요. 자,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입양을 했으면 이제 입양하는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법적인 그런 거를 후견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네, 양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국적 취득 과정을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그런 방치된 한인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체류할 자격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미국에 어렸을 때 가서 그렇습니다. 입양이 됐는데 양부모가 서류를 안 갖춰줘서. 안 갖춰준 거죠. 그래서 그 신고하고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지금 2만 명 정도에서 국적 신청을 안 해준 거죠. 청년들은 한 5천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카라고 부모가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인 부분들은 오바마 때 학교나 직장을 가진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추방을 안 한다 이게 돼 있었어요. 그때 풀어줬었죠. 풀어준다고 트럼프 이제 그때 풀어주고 트럼프 일기 때 이걸 또 폐지한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건 그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뭐 지금은 중범죄자만 이제 추방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경범죄자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불법 체류의 신분을 가지면은 지금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들이 한인 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DACA를 다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어렸을 때 미국에 온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이 후견인이 안 해줘서 본인도 모르게 지금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트럼프는 모두 내쫓겠다. 그 대상에 지금 집어넣고 있어서 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그 한인 단체들은 방문을 단속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라는 요령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런 이민자 단체에서 굉장히 SNS라는 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이스 트럭이 얼음 트럭이 온다. 그러니까 ICE거든요. 이 세관하고 이민 단속국이 그런 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do your right.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 구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서라.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 네 권리를 알아야 된다. 영장 없이는 체포 못 한다. 등등의 사전 지식들을 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방하는 건 뭐 미국의 그런 어떤 정책입니다만은 거기에 걸맞는 조치들과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들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서로들 격려 차원 또는 예방 차원에서 이것들을 서로 소식을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DEA, 마약 단속국이라고 등판에 쓴 사람들이 있고 폴리스라고 쓴 사람들이 있고 지금 보신 ICE. 불법 체류로 곤란한 분들은 저 ICE가 얼음처럼 보여서 대단히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총 쏘는 미국의 그 단속국 직원들이
가자 그러는데 과연 안 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대응도 아주 기발한데요. SNS를 적극 활용해서 웹을 또 앱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뭐 틱톡 같은 데서 그런다고 그래요. 일종의 암구어 이런 것까지 사용한다죠? 네, 이제 핫라인을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는 그냥 어떤 일자리 직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선단체, 교회 이런 데 절대로 안 나가던 데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정보, 특히 아이스 트럭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구금해서 차에 태우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이 타면 저게 아이스 트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기가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서로 나눠주면서 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SNS에서 서로 연락망을 아주 촘촘하게 지금 짜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무슨 음주운전 포인트 공유하는 그렇죠. 앱도 있었는데 이것도 저런 게 생겨난다는 얘기는 네. 그들을 동정하는 여론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금 뭐 강력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 뭐 합법 불법을 떠나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조직적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속 대상이 특히 많은 인종이 아까 얘기한 트럼프를 선거 때 많이 밀어준 그리고 흑인보다도 더 많은 바로 중남미 출신들, 특히 과테말라, 콜롬비아의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이 추방당하는 상황이 영상으로 찍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Muy agradecido. Gracias por toda esa ayuda. Gracias que lo rescataron de... 네, 저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지금 저렇게 가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저 비행기, 군용기입니다. 비용도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앞에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이 든다죠. 이거 뭐 과연 이게 가능한가 지금 싶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 1등석 태워 보내면 그렇죠. 되잖아요. 1등석 태워 보내는데 855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679만 원까지 지금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비싸요. 비싸요. 원래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민세관에 전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서 나르는데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시간당 2만 5,800불에 지금 비용이 드는 군용기를 지금 그러니까 가니까 저 군용 수송기 운용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진짜 보낼 것 같으면 편안한 민항기 태워 보내면 비용도 줄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이제 기자들이 또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의 추방 의지가 견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퍼포먼스고 사실 군용 수송기가 저런 데 이용되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민 추방에 대한 자기 공약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지금 표면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예산을 물쓰듯이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딜 가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했던 보편 관세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반격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But I'll also be placing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and things that we need for our military. We have to bring production back to our country. We are treated horribly by the global trading environment. We need to be treated better. We need to be treated with respect. And we can use tariffs to create reciprocity, fairness, and respect. 네, 트럼프 신봉자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보편 관세,
우리 시간으로도 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네, 2월 4일 날 발효가 됩니다. 현지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그다음에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를 지금 보편 관세식으로 지금 한다 그래서 많이 자, 많습니다. 25%를 두 인접국에 물리고 네. 중국에는 10%. 아니 멕시코 캐나다는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데예요. 그렇죠. USMC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래서 0%인데 그걸 25%를 지금 받고 있고 중국에는 10% 이제 보는데 여기는 분명히 지금 조건이 달려 있죠. 이민 불법 이민과 그다음에 마약의 미국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사실 관세하고 그거하고 뭐 제 입장에서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금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요. 트집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뭐냐면 관세는 협상용이냐 아니면 최종 목적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도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뭐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보면은 강한 압박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어내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더 많은 그런 조치들이 지금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재미난 것은 행정명령 맨 끝줄에 보면요. 만약에 상대방 국가가 보복 관세를 하면 이 퍼센테이지를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더 올리겠다. 네. 근데 캐나다가 지금 보복 관세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입 가경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진짜로 뭐 얘기하는 대로 지금 관세 정책상 제일 멍청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시민들의 반발도 커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먹는 그 과일은 대부분이 멕시코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물가가 지금 치솟게 생겼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값쌌던 멕시코산 야채가 과일이 확 오르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대상이 된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를 합하면 전체 수입량의 43%입니다. 거의 뭐 절반에 가까워요. 물가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화되는 측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공약 지키겠다고 일단 세게 지르고 있는데 이제 반발이 있을 거니까 물러는 설 텐데 언제 가서 물러설 것이냐. 그때까지의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의 마러라고 리조트 여기에 달려갔죠. 그야말로. 그랬는데 오히려 수모만 당하고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 바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죠. 정치적 위기를 지금 겪을 정도로 아주 수모를 당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맨 먼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56조 규모의 미국산 아까 말씀하신 과일이라든가 또 버번 위스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복 관세 상응하는 상호 관세 25% 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저 정도를 미국에서 사주는 거예요. 네, 사주면서 사실 지금 캐나다 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 비상 경제권법에 의해서 이게 발효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어떤 국가들을 상대로 했냐면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적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동맹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루도가 그러면 우리가 뭐 상호 보복 관세 하겠다. 그래서 156조 가량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루도 총리는 또 자국 내를 해야 되죠. 미국 가지 마라. 미국 휴가 가지 마라. 미국산 먹지 마라. 등등을 하면서 또 노조에서는 통행료까지 지금 거기 트럭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값싼 위스키도 사 먹지 말고 네. 캐나다 위스키, 캐나디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마셔라. 미국 차는 통행료를 2배 물려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뭐 진짜로 한번 붙어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렀을 때 물렀으더라도 이것들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한다. 뭐 이러한 어떤 저변적인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강한 그런 충돌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인접국이 또 있죠. 멕시코. 이곳은 셰인바움이라는 여성 대통령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플랜 B, 즉
비상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중국도 보복 또 국제법적인 대응을 동시에 선언했군요. 뭐 멕시코도 지금 어디에 여기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 실망을 한 게 뭐냐면 범죄 조직과 동맹을 하고 있다고 바로 직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라 그랬죠? 네, 펜타닐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로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범죄 조직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제 총격 사건도 많으니까 그 총 어디서 사냐 미국 총기 상점에서 파는 거다 등등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자 대통령입니다만은 지금 플랜 A, B, C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A는 안 된 거거든요. 협상이 안 된 거니까 B를 그러면 지금 가자 그러는데 B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오는데 강력한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폭스뉴스 정도를 빼고는 비판 일색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 비판이죠. 뭐 뭐 트레이드 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아주 멍청한 네. 관세 전쟁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 관세 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이제 촉발이 스트레이트 맞으면 보통 운동선수는 메달 박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뭐 사실 우려는 굉장히 급격한 지금 고비를 넘기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요, 전 세계 제가 추정하기에는 3% 이상의 지금 경제 성장 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사실 이런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결과로 온 게 1930년도 대공황이었거든요. 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확전돼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구경은 절대 될 수 없고요. 발등에 곧 떨어질 불입니다. 특히 이 미주의 공급망을 잔뜩 갖춰둔 우리 기업들의 걱정 참으로 크죠? 뭐 북미 뭐 무역 협정에 뭐 해서 니어쇼링이라서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우리나라에서 500개 기업이 넘게 지금 가 있거든요. 저기 지금 보면 네. 티후아나는 저도 가봤거든요. 네. 저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기 뭐 그리고 뭐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다 가서 저기다 맞춰놓고요. 그다음에 사실 USMCA에 보면은 북미 내에 생산하는 부품을 몇 %까지 써라 자기네들이 규정을 해놓고 네. 지금은 니어쇼링 한 거에 대해서 완전 부정을 하니까 지금 과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을 더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고민에 지금 쌓인 그런 상태고요. 이것은 빠르게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마지막 피해자로 뭐 생기기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점이 보이는데도 이거 타협의 이 어떤 정도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임기 초부터 지금 마구 내달리고 있는 트럼프 과연 언제 멈추고 좀 누그러뜨릴 것인가 세계가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보편 관세를 적용하면 그 피해는 참 상상하기 싫죠? 한국이 뭐니 먼신입니까? 그리고 미국에 사실 지금 7대 무역 교역국이긴 합니다만은 4%밖에 안 됩니다. 미국하고 지금 왔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면서 우리의 지금 미군이 주도했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데 보편 관세를 지금 매기면 우리나라는 0.3에서 0.7%까지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진짜 뭐 절대로 막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협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줄 거 주고 우리 받을 거 받는 그러한 현명한 그런 대책들이 지금 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무역의 삼각파도가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추세적인 출생아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이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출생아가 늘었습니다. 진짜로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는 듯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2023년 월별 출생아 증가를 보면 지금 11월 달에 14.6%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8개월간 지금 계속 성장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상향. 저게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게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저걸 이제 내부를 보면 사실 혼인이 지금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일단 결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 결혼이 이제 주춤했는데 그것이 풀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변곡점을 지냈다는 게요. 작년 2024년 12월 24일자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 사회가 됐고요. 지금 뭐 모든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두 세대만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85%가 준다 그러거든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률을 우리가 앞으로 5년, 6년을 지금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에게 먼저 시범 도입하는 곳이 있죠. 네, 지금 공직사회가 먼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부터 나오는데 재택근무. 네. 저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 1회 재택 끝나면 그럼 또 임신하신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피곤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 이제 최초로 이렇게 해서 선두로 나가면 따라오는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급 효과를 가는데 앞으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 말고 다른 정부의 부처들 또 정부 부처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형편이 닿는 대로 저런 제도는 확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금융권도 연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추려 소개해 주시죠. 저출생 극복 상품들을 지금 여신의 12개, 수신의 13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수에 따라서 또 우대금리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요. 불란서에서 이 부분을 썼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1970년대부터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큰 박수 드립니다. 네. 아이를 낳는 게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인구 대책이라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양호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트렌드의 대세는요. 천천히 늙지 않은 저속 노화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도 젊어질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나 카나바호, 이름이 좀 발음이 쉽지 않은데요. 브라질 수녀님입니다. 1월 5일을 기준으로 무려 116세를 넘으셨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령 노인 기록을 본인이 깬 장면 보겠습니다. Contar pouco pra gente da família da senhora? 네, 이분인데 그 116세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묵주를 저렇게 어루만지시고 표정이나 모든 게 그저 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분이 잠시 후에 보면 알지만 대단히 역동적인 삶을 아주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수녀님이에요. 현역 브라질에. 자, 이 수녀님 나이를 묻는 질문에 농담을 할 만큼 정정하시다죠. 그러게요. 나이를 물었더니 조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아주 약간 하셨고, 먹었다. 네. 네. 116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을 이제 세계적인 장수 노인 연구 단체죠. 롱제비 퀘스트라는 곳에서 세계 최고령 수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참 대단하신 거죠. 1908년생이시니까 참 아유. 대단한 나이를 드셨는데도 저렇게 네. 건강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농담도 하시는 거 보면 참 한일합방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해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나이가 참 많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20번째로 장수한 노인으로 등극을 하셨죠. 네. 정말 역사 속에나 나올 그런 탄생 연도인데요. 이 수녀 할머니 네. 축구 강국인 브라질 출신답게 아주 축구 광팬이시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브라질에 있는 그 명문 구단이죠. SC 나시오나우라는 팀의 아주 발음이 광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테르 나시오나우. 발음이 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인테르 나시오나우에서는 이 수녀님의 생일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글쎄 매년 한대요. 네, 그러고선 그 파티에 선물로 이 축구 굿즈를 계속 주셔가지고 이 수녀님 방은 완전히 그냥 축구 굿즈로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르나시오나르의 그 온갖 상품들이 다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포르투 알레그리를 연고로 두고 있는 이 명문 구단의 굿즈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방에 들어가시면 축구 생각밖에 더 안 나실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계도 즐기시고 네. 다만 하시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네.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청나라 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태어나신 중국의 124세 할머니도 있는데 이분이 꼭 지키는 생활 습관이 있다죠? 네. 참 이분도 그 정말 맞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중국다워요. 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이 추자이스라는 할머니 분이신데 저분입니다. 네, 바로 네. 이게 원안에. 예, 1901년에 태어나셨다니까 어휴. 정말 참 어마어마하신 세월을 사셨죠. 20세기 초입에 태어나신. 네, 네. 그런데 저분께서 이 오트밀을 잘 드셔서 이게 이제 아마 훌륭한 건강 생활 습관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오트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을 좀 말려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가 워낙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배고픔도 좀 줄여주고 또 변을 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장 건강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드시는 거는 호박하고 그런 걸로 또 봉과, 만드네요. 예. 옥수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오트밀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트밀을 좀 먹는데 예. 식감은 별로 안 좋던데. 그렇죠. 씹는 맛이 좀 그렇지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오트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이제 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새끼 먹으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내 세균이 너무 많아지면 아하. 특히 소장 세균이 너무 과증식을 하면 뭐 복부 팽만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두 끼 이하 한 끼만 먹을까요? 그렇죠. 한 끼나 두 끼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쌍둥이들은 트윈들은 같이 늙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생활 습관 또 먹는 습관에 따라 그 차이가 아주 클 수도 있다고요? 아주 크게 나타나는 연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네.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우리가 가진 유전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 사진 보시면 네네. 저기 쌍둥이들이에요. 한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분과 오른쪽 분이 그 쌍둥이 분인데
모습이 저렇게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원래 사실은 저런 이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의학 박사님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공개하게 됐는데 이 쌍둥이 연구를 하면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니까 우선 뭐 흡연 이런 게 있고 또 호르몬 영향도 있고 뭐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만 식이 습관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이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히트한 적이 있어요. 잘 먹는 게 그렇게 잘 사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먹는 건 많이 먹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가 노화를 촉진하는, 빨리 늙게 하는 6가지 식품을 소개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뭐 첫 번째부터 이제 조금 논란의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선 커피가 이제 노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죠. 저도 하루에 2잔씩은 마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무조건 촉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2잔 정도는 이제 괜찮지만 과하게 먹었을 때는 이제 노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마시는 게 과한 겁니까? 석 잔 이상. 하루 석 잔 이상씩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까지는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또 포함된 것이 유제품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유도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지방 우유는 괜찮나요? 네, 저지방 우유나 또는 우유로 만든 가공품들을 좀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또 매운 아주 맵게 향신료를 써서 만든 음식들도 노화랑 연관이 있다라고 또 돼 있고 네. 이 나트륨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나트륨은 이제 짜게 먹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탄수화물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지방을 축적하고 나이가 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어요. 요것은 인공 조미료와는 좀 다릅니다. 감미료니까 달게 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설탕 효과를 그렇죠. 설탕을 대체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과하게 먹게 되면 역시 이 노화와 연관이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확인이 돼서 포춘지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지 무조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 노화를 늦추는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미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견과류가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땅콩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뭐 호두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견과류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생선, 즉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선과 또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 폴리페놀이 포함된 거죠.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화를 늦추는 식품으로 인정이 됐고 거기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꼭 같이 드시도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 또는 성인보다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계란이나 고기.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도 계속해서 조금 드셔주시는 것이 이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장내 세균총이 안정화될수록 면역성도 높아지고 또 수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 아주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전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참고해야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 것을 막는 거, 심지어 젊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늙자. 이게 요즘 건강 트렌드의 대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속 노화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티에이징 그래서 이제 늙는 걸 막아보자 이런 쪽에서 이제는 슬로우 에이징 좀 천천히 가보자라는 이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대 수명이 83.6년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10년 전보다 벌써 뭐 3.3년이 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오래 사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병 장수는 사실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여지껏은 이제 외부를 덜 늙게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에서부터 인너 뷰티, 그러니까 안쪽에서도 안 늙게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요즘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이 참 기분이 좋은 말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천천히 늙는다니까 느낌도 좋아요.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많아졌습니다. 이 달리기 전 국민의 운동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욱이 또 경제 성장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 여윳돈이 조금 모자라지는 젊은 세대에서 뭐 골프나 테니스에서 이 러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돈 별로 안 들죠. 네, 신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러닝 셔츠 같은 건 있어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 크루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건강에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달리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훌륭한 국민 운동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달리기뿐 아니라 워킹, 걷기도 열풍입니다. 바로 이 게임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Get outside, get together, and get in step. 이 게임에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죠? 아유,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걷고 그 지역에 가면 뭔가가 있고 그걸 찾아내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걷기를 권장하는 게임이죠. 전에 피카츄 찾기 게임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게임인데 그 대신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과 합쳐져 있는 게임이어서 어느 지역을 걷게 되면서 그 걸음 수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뭔가를 확인해내면 보상으로 뭘 받게 되는, 그러면서 걸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즐거우니까 보상. 정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못 갖는 또는 남이 못 찾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 보상으로 그 지역의 무슨 엽서라든지 하는 것들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모아서 나는 얼만큼 걸었다, 뭐 몇만 보를 걸었다라는 것으로 성취감까지 느끼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면서 운동인,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속 노화에는 생각하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늙고, 또 젊게 사려고 하면 또 젊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도 젊고 또 얼굴 형태도 젊어지는 걸로 확인이 우리 되고 박사님이 있는데. 대표적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엘렌 랭어라는 분이 이 마음의 시계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해봤는데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을 한 20년 전에 하던 행동 습관과 그다음에 일과 그다음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20년 전의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체적인 노화가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대 때, 내가 그렇죠. 50대 때 이렇게 돌아가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유행했던 노래도 듣고 그때 유행했던 식사도 하고 그때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만들었더니 정말 이렇게 늙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더라라는 건데요. 이런 생각들이 이 텔로미어라고 노화를 촉진하는 그 길쭉한 거 말이죠. 그렇죠. 세포의 끝에 붙어 있는 네네. 건데 이게 점점 짧아지면 늙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짧아지는 속도가 더 덜 짧아져서 이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천천히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 일체유심조. 모든 네, 건 좋은 말씀이에요. 생각에 달렸다. 네, 멋진 동서양이 말입니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오늘인데 날씨는 오히려 더 춥습니다. 흉노족에게 바쳐진 중국의 4대 미인 왕소군이 출래불사춘, 즉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봄이라고 탄식했었는데요. 마음의 봄이라도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